걸까요? 공작기계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제조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금속 프레임을 깎는 것도, 자동차 엔진과 전기차 부품을 가공하는 것도, 반도체 장비의 정밀 부품을 만드는 것도 결국 공작기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아는 사람들은 공작기계를 단순한 장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 모든 기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제조업 수준은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정밀한 공작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산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작기계는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역에서 한국 회사 하나가 세계 최상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바로 DN솔루션즈입니다. 회사 이름은 아직 대중에게 낯설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DN솔루션즈는 스스로를 세계 3위이자 한국 1위 공작기계 회사로 소개하고 있고 독일 헬러 인수 발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헬러 역시 DN솔루션즈를 세계 톱3 공작기계 제조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DN솔루션즈는 66개국에 140개가 넘는 딜러망을 구축해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기술, 에너지, 반도체와 전자, 건설 장비 분야 고객들에게 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용하지만 이 회사의 기계는 세계 제조업 현장의 아주 깊은 곳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의 뿌리를 따라가면 1970년대 창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6년 대우중공업이 출범하고 이듬해 창원에서 공작기계 공장이 세워집니다. 그때 한국은 지금처럼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강국이라는 말을 듣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독일과 일본의 매뉴얼을 붙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특히 독일 헬러 같은 회사의 기술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독일어 사전을 옆에 두고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우리도 언젠가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버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50년 뒤의 반전 때문입니다. 배우던 회사의 매뉴얼을 읽던 창원이 훗날 그 독일 명가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흔들리면서 대우중공업도 쪼개졌고 창원의 공작기계 사업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후 두산으로 넘어가 한동안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두산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알짜 사업을 끝까지 품지 못했습니다. 2016년 MBK 파트너스는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공작기계 부문을 1조 1,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회사를 다시 매각합니다. 매일경제와 펄스 보도에 따르면 DTR 오토모티브는 2021년 MBK 파트너스로부터 두산 공작기계를 2조 4천억 원 규모에 인수하기로 했고 MBK는 2016년 1조 1, 300억 원에 산 회사를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게 됐습니다. 여기서 대중이 놀란 이유는 인수자가 너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두산 공작기계를 사들인 곳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DTR 오토모티브, 지금의 DN 오토모티브였습니다. 부산 경남 기반의 자동차 부품 회사였고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진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2022년 1월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고 당시 보도자료에서도 두산 공작기계 지분 100% 인수와 부산, 울산, 경남 기반 기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보다 큰 회사를, 그것도 수조 원 규모의 돈을 들여 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의 가치는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대기업은 구조조정 속에서 이 회사를 팔았고 사모펀드는 투자 회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DN 오토모티브는 이 회사를 단순한 기계 회사가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심장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갈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팔아야 할 자산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품어야 할 기술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거대한 반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작기계는 한 번 시장이 열리면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반도체, 의료기기,
에너지, 산업까지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작기계 회사를 산다는 것은 기계 한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여러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사는 일입니다. 인수 후 회사는 이름부터 바꿉니다. 2022년 두산공작기계는 DN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PR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두산공작기계는 2022년 5월 사명 변경을 발표했고 6월 2일부터 DN솔루션즈라는 새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이 이름을 통해 DN 오토모티브와의 결합 이후 토털 제조 솔루션 리더로 새 출발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사명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우와 두산을 거치며 쌓아온 제조 역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새로운 주인 아래에서 다시 세계로 밀어 올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버려졌던 회사가 새 이름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걱정했던 승자의 저주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DN솔루션즈는 세계 시장에서 계속 존재감을 키웠고 제품군과 영업망을 넓혔습니다. JD넷 코리아는 DN솔루션즈가 66개국 140여 개 해외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출 기준 글로벌 3위 공작기계 기업으로 성장했고 450여 종 이상의 제품을 확보해 다양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작기계는 단일 제품 하나로 승부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고객 산업별로 필요한 정밀도와 형상이 다르고 자동차와 항공우주,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의 요구가 모두 다릅니다. 450여 종 제품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 회사가 단순한 지역 강자가 아니라 세계 제조업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더 무서운 점은 수익성입니다. 매일경제 영문 보도는 DN솔루션즈가 최근 3년 평균 18.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전년 20.7%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4%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세계 공작기계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3위라는 말은 매출 규모의 이야기지만 영업이익률은 회사가 얼마나 단단하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줍니다. 남들이 100원을 팔아 7원, 8원을 남길 때 이 회사는 100원을 팔아 19원 가까이를 남긴 셈입니다. 즉 버려진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알짜 회사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통쾌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2026년 1월 DN솔루션즈는 독일의 헬러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헬러는 1894년 독일 뉘르팅겐에서 시작된 고급 공작기계 제조사입니다.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 명가입니다. DN솔루션즈 공식 발표와 헬러 발표에 따르면 DN솔루션즈는 헬러 인수를 마무리했고 두 회사는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 반도체, 의료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에게 더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헬러는 고급 머시닝 센터와 정밀 가공 분야에서 오랫동안 독일 제조업의 깊은 기술을 상징해 온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한국 DN솔루션즈의 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수 금액도 중요합니다. 서울경제 영문 보도에 따르면 DN솔루션즈는 헬러 지분 100%를 약 3,243억 원에 인수했고 이 인수로 DN솔루션즈의 연결 매출은 2024년 2조 1천억 원에서 40% 이상 증가한 약 3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서울경제 보도는 이 인수가 독일, 미국, 영국 등 관련 국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첨단 제조업의 핵심 기업을 인수하는 일은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 신뢰, 규제, 정치적 리스크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중국 자본이었다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었기에 통과될 수 있었던 문이 있었던 겁니다. 헬러 인수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독일 회사를 샀다가 아닙니다. 1970년대 창원의 엔지니어들이 독일어 사전을 뒤지며 읽던 그 헬러의 매뉴얼, 그 기술의 원천이 반세기 뒤 한국 회사의 품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이동이면서 동시에 결정권의 이동입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과 일본의 공작기계를 사와서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회사가 독일 명가와 함께 다음 세대 공작기계 시장을 설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의 바깥에서 배우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 지도 위에 자기 축을 그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반세기 전 독일 매뉴얼을 읽던 창원이 이제 독일 명가의 다음 100년을 함께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지금 중요할까요? 공작기계 시장이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공작기계는 금속을 얼마나 정밀하게 깎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예측 정비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는 2026년 심토S 현장에서 한국 공작기계 기업들이 AI 전환을 활용해 100년 넘게 유럽이 쌓아온 정밀 기술 중심의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 6위 공작기계 생산국이자 7위 소비국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가진 제조업 국가이고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자동화가 결합되면 공작기계 시장의 판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DN솔루션즈가 세계 3위라고 해서 모든 기술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작기계의 몸체와 가공 기술은 세계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CNC 컨트롤러라는 두뇌 영역에서는 여전히 일본과 독일의 힘이 강합니다. 몸통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몸통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제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기술의 산입니다. 그래서 헬러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독일의 하이엔드 가공 노하우, 한국의 생산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앞으로의 AI 로봇 디지털 솔루션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회사 하나를 샀다고 기술이 자동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과 현장, 데이터와 시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DN솔루션즈는 2025년 대규모 IPO를 추진했습니다. 로이터는 DN솔루션즈가 최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업 공개 수요 예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이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상장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적정 기업 가치 인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장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연합뉴스도 DN솔루션즈가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합당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IPO 절차를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해도 자본시장과 부채, 경기 사이클이라는 현실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한국 제조업에 주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대우도 끝까지 품지 못했고 두산도 구조조정 속에서 팔았고 사모펀드는 투자 회수 대상으로 봤던 회사가 결국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130년 명가를 품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기업 흥망사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이 눈에 보이는 완제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 기술로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 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만드는 힘이 없다면 진짜 제조업 강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DN솔루션즈의 성장은 한국이 완제품 강국을 넘어 제조 기반 기술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크게 보면 한국 산업에 익숙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원이 많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가 없어도 정유와 석유화학을 키웠고 철광석이 부족해도 세계적인 철강과 조선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도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따라가고 배워서 결국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됐습니다. 공작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독일과 일본의 기계를 사와서 배웠습니다. 매뉴얼을 번역하고 부품을 뜯어보고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회사는 독일 명가를 인수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제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배우고 시간이 걸려도 끝내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목처럼 재벌이 벌인 회사라는 표현은 강한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우와 두산은 각자의 구조조정과 재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콘텐츠에서는 그 흐름이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회사를 벌인 것은 주인이었지만 기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버티고 공장도 버티고 고객 신뢰도 버텼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던 기술과 사람들이었습니다. DN 오토모티브가 본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재무제표의 숫자와 매각 가격만 봤지만 누군가는 그 숫자 뒤에 숨어있던 제조업의 심장을 본 겁니다.
앞으로의 승부는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공작기계와 CNC 제어에서 강합니다. 독일은 100년 넘게 쌓아온 초정밀 가공의 전통이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내수와 자본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3위에 올랐다고 해서 마음을 놓는 순간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오축 가공, 복합 가공, 로봇 자동화, 금속 3D 프린팅, 공정 데이터 플랫폼 같은 영역에서 얼마나 빨리 자기 기술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DN솔루션즈가 헬러를 품은 것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독일 기술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식 속도와 생산성,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공작기계의 표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통쾌하진 동시에 차분해야 합니다. 한국이 독일을 완전히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을 밀어냈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이제 독일과 일본이 독점하던 높은 기술의 문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문 밖에서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 안에서 함께 다음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산업사적으로는 큰 변화입니다. 진짜 강국은 한 번의 인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수한 기술을 지키고 사람을 붙잡고 고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강국이 됩니다. DN솔루션즈의 다음 10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우와 두산이 끝까지 품지 못했던 회사, 사모펀드 손을 거쳐 다시 팔릴 운명이었던 회사, 부산 경남의 한 부품 회사가 빚을 내서 품었을 때 사람들은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우는 고래를 삼킨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숨어있던 진짜 심장을 알아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심장은 세계 3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반세기 전 독일어 사전으로 읽던 헬러의 매뉴얼, 그 매뉴얼의 주인이 이제 창원과 한국이 됐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한국의 마더머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남아 세계 제조업의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기술은 자신을 알아보는 주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폭발합니다. 대우도 두산도 지키지 못했던 공작기계의 씨앗은